시청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외교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연회장. 엄격한 의전과 딱딱한 분위기가 감돌아야 할 정상회담 현장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대의 국가적 이권이 오가는 긴박한 협상 테이블은 온데간데 없고 두 나라의 정상이 나란히 앉아 드럼스틱을 쥐고 격렬하게 비트를 쏟아내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특히 상대국 정상이 숙소까지 찾아와 90도로 고개를 숙여 극진히 예우를 표하는 장면은 국제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한 영국 BBC와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이것은 실리 외교를 넘어선 평화 외교의 극치라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셀카를 찍으며 대륙을 들썩이게 했던 그가 이번에는 일본의 심장부에서 열도를 완전히 매료시켜버린 것입니다. 장대국들이 서로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 기이한 현상 뒤에는 대체 어떤 거대한 전략과 한국인의 저력이 숨어 있는 걸까요? 평범한 듯 보였던 그의 행보가 어떻게 전 세계 경제와 안보의 판도를 뒤흔드는 신의 한 수가 되었는지 그 비밀이 곧 밝혀집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진 특별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전 세계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저희 채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저는 쏟아지는 외신 속보를 확인하며 급히 짐을 챙겨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의 위상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도쿄의 한 호텔 로비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은 제 인생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외교 현장에 발을 들였을 때는 지금처럼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최근 제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들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류상의 협약에 집착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얻는 이른바 마음을 얻는 외교를 지향해 왔습니다. 일본 방문 며칠 전 그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서 중국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함께 셀카를 찍었죠. 이 장면은 중국 전역에 방송되며 수억 명의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문화적 충격과 친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개국이라 자부하며 오만했던 그들이 한국 대통령의 소탈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 행선지인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숙소에 도착했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였습니다. 국가 정상 간의 만남에서는 철저하게 계산된 의전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녀는 예정에도 없던 방문을 자처하며 숙소 로비까지 직접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혀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이는 일본 문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최상급의 예우와 존경을 의미하는 제스처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 언론과 정치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갈등과 자존심을 뒤로하고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대통령에게 이토록 저자세로 아첨에 가까운 예우를 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던 자신의 이력을 살려 아주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연회장에 2대의 재즈 드럼 세트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이어 스틱을 쥐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드럼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비트에 맞춰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주고받는 강렬한 비트는 단순히 음악의 합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여온 불신과 갈등의 벽을 허무는 파격적인 소통의 울림이었습니다. 영국 BBC는 이 장면을 두고 드럼 외교라는 새로운 외교 지평이 열렸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유연한 태도와 문화적 역량이
어떻게 일본의 심장부를 무장 해제시켰는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가 알던 지구가 맞느냐는 경탄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처세술이 가히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며칠 전 자기들과 셀카를 찍으며 화기애애했던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자마자 총리와 드럼스틱을 휘두르며 우정을 과시하는 모습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근영 외교의 정수였습니다. 그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도 결코 역사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방문 당시에는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특히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루신공원을 방문해 추모의 뜻을 표할 때는 그 엄숙함에 현지 공무원들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행보는 일본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잊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당당한 태도였죠. 다카이치 총리가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든 한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 했던 이유는 현재 일본이 처한 국제적 고립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이제 한국이라는 강력한 지렛대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이런 밝고 긍정적인 외교 방식은 정말 감동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일본인들의 댓글은 그들이 얼마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열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중국 양측 모두에게 한국은 당신들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절묘한 줄타기를 이어갔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 상황을 분석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갈등하는 이웃들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아첨에 가까운 저자세를 보이면서까지 한국을 붙잡으려 하는 이 기묘한 상황은 지난 1000년간의 한일 관계사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풍경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조차 다카이치 총리의 90도 인사를 주목하며 일본이 한국을 이용하려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낼 정도로 한국의 존재감은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변방의 국가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우뚝 섰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도쿄 거리에서 만난 일본 청년들은 한국 대통령의 드럼 연주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공유하며 멋있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를 문화와 실용이라는 도구로 풀어내는 모습에 전 세계가 매료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적인 외교 뒤에는 또 다른 반전과 깊은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드럼 합주와 셀카 이면에는 우리 경제를 위한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화려한 드럼 합주와 셀카 행보 이면에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아주 냉철하고도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류 콘텐츠의 개방을 당당히 요구하고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환대를 받으면서도 실용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경제는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핵심 자원을 두고 전쟁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저자세를 취하며 한국 대통령에게 매달린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부품 공급망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이 감동했다며 눈물을 흘리는 동안 일본 정부는 사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는 이 상황을 두고 도쿄가 한국의 구애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한국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익우선 외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측 지도자가 가장 아첨하고 저자세를 보이는 이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게 있어 일본과 중국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선언하며 어느 국가도 우리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중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일본은 자신들의 의도가 완전히 관철되지 않았음에 좌절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 대통령이 혹시 이중인격자가 아니냐는 농담 섞인 반응까지 내놓았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그토록 친근하게 셀카를 찍으며 형제처럼 굴더니 도쿄에 가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일본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중인격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선택한 고도의 전략적 유연성이었습니다. 과거처럼 강대국들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고래들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때로는 이들을 조율하는 진정한 중재자의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보며 실리 외교를 뛰어넘어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현장에서 취재를 이어가던 저는 우리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심장부에서 일본 총리가 우리 노래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치고 우리 대통령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온 경제력과 문화적 역량, 그리고 그것을 외교의 장에서 당당하게 펼쳐 보인 지도자의 자신감이 합쳐져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극적인 만남 이후 전 세계를 더욱 놀라게 할 거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럼 합주가 끝나고 연회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터져나온 박수갈채는 단순히 예의상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상기된 얼굴로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맞잡으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사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드럼 외교에 대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한 나라의 총리가 상대국 정상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함께 대중음악에 맞춰 드럼을 치는 모습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젊은 세대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고리타분한 형식을 깨버린 한국 대통령의 당당하고 유쾌한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이런 민심의 변화는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전역의 레코드샵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연주했던 K-팝 히트곡들이 다시 차트 역주행을 시작했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보도하며 한국은 이제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를 통해 이웃 국가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의 강화를 통해 자신들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일본을 조율하고 이끌어가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국 역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취재 도중 만난 한 일본의 원로 외교관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외교가에 몸담았지만 한국 대통령처럼 이렇게 여유로우면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준 지도자는 처음입니다. 그는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모든 주도권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준 것 같다는 찬사를 끌어내면서도 뒤로는 한중일 협력의 주도권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실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선 국가의 격을 높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소식이 미국 워싱턴에까지 전달되면서 발생한 파급력이었습니다. 타임지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책임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경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한국의 모델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적인 외교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 우리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도덕적 가치가 밑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무렵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울컥하게 만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 중 가장 공을 들였던 시간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닌 도쿄 외곽의 한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제일 한인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사이에 짧은 휴식 시간조차 반납하고 그들을 찾아가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조국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대통령의 모습은 현장에 있던 일본 측 수행원들조차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확산되자 일본인들은 진정한 지도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90도의 인사가 정치적 계산이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들의 손을 잡으며 흘린 눈물은 진심 어린 인류애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이끄는 한국이 부럽다.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드럼 외교로 시작된 파격적인 행보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뛰어난 기술력과 경제력은 물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적 매력과 도덕적 우위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과 셀카를 찍기 위해 미소 짓고 일본의 총리가 우리 노래에 맞춰 드럼을 치며 예우를 갖추는 이 놀라운 현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를 비롯한 해외 매체들이 한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면서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실용 외교와 따뜻한 정은 앞으로도 전 세계의 수많은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기대에 당당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커다란 자부심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운 오늘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